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거머즈입니다. 저는 이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자, 오늘도 오직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이학영의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가 주식 얘기하면 뭐 아마존도 얘기하고 구글도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좋은데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아 주머니가 좀 가볍다라는 분이 꽤 있죠. 있죠, 그러니까 많죠. 한 주에 네. 지금 아마존이 한 360만 원? 네, 그 정도 되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약간 그렇게 좋게 얘기하시면 있지만 약간 또 비판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 이 교수님 이 의원님 돈이 많아서 사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네, 그럴 수 다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주 젊은 사람, 어린 친구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경제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름 이제 기준을 세하다가 뭐 $30짜리도 있긴 있는데 네네. 한 $100 정도 이내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건 할 수 있다. 네, 그건 10만 진짜. 원. 네, $100 이하 정도의 주식으로 7개? 7개. 네, 럭키 세븐이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7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월가워즈. 첫 번째는 제가 누구를 만나도 제일 먼저 요즘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종목 선택의 필요가 없고요. 그냥 심벌부터 불러드리면 SPLG입니다. SPLG. 네, SPLG인데요. SP까지는 왠지 S&P인 것 같고. 네, 맞아요. LG는 네. 뭘까요? LG는 LG그룹? 아마 LG는 모르겠어요. 라지캡인지 뭔지 라지캡 그로스인지 제가 그것까지 뭐 갑자기 훅 들어오면 제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라지 네. 크라프가 조금 뭐 그럴듯하네요. 그럴 듯한데 네. SPLG는 쉽게 얘기해서 많이들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아시잖아요. 네네. 스파이 아시잖아요. 네네. 스파이가 비싸단 말이죠. 스파이가 지금 그쵸. $400 넘나들고 그리고 비슷한 거를 블랙락이라든가 네네. 벵가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이 $300-400 돼요. 그러니까 한 주씩 사기가 쉽지 않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좀 유행하는 게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좀 저렴이로 만든 것들을 몇 개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좀 저렴하게. 스파이의 저렴이. 네, 딱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이거 뭐 트레이딩이 아니라 저축 삼아서 한 주씩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그래갖고 만든 것과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PLG. 역시 똑같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브랜드는 SPDR이라는 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네. 포트폴리오 S&P 500, 500에 들어가고 S&P랑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100보다 훨씬 아래요. 지금 뭐 $50 아래? 그래서 이건 진짜 $47, 할수 있겠네. $48, 예, 그 정도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제일 권하는 거는 이제 젊은 직장인들 아니면 대학생들, 제가 용돈 벌어야 하는 친구들, 그리고 자제분들을 위해서 한 주씩 사주는 건데 네네. 그런 것들에는 딱 SPLG가 딱 제격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 좋네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뭐, 맞죠. 예. 왜냐면 제가 살짝 그 홀딩스를 봤더니 네네. 기술주 비율이 높더라고요. 네네. 27%나 차지하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사기에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아유, 저는 뭐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가요? 왜냐면 지수기 때문에 지수는 기술주도 있고 성장도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 기술주도 좀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 11개 섹터를 골고루 그냥 S&P 500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언제라도.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영스타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정말 월가에 있는 천재들이잖아요. 네네. 그 이 지수의 어떤 종목을 편입시킬지 네. 아니면 뺄지를 네. 그 천재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천재들을 과연 네가 이길 수 있냐? 전 못 이깁니다. 예. 전 못 이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아놓은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게 더 맞아요. 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생명력이 계속 네네.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2025년의 예측이 평균 한 번 들어가면 15년, 16년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니까 네네. 계속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바뀌는 물이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다. 맞아요. 네. 전 진짜 이건 강추드리는 이태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월가워즈.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디비던드 관련된 배당 네네. 관련된 거 몇 가지 ETF 소개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VIG라고 해갖고 네. 이제 복습하면 10년 이상 배당을 맞아요, 늘리는 맞아요. 기업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애플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애플이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또 애플을 사고 싶은데 애플을 따로 사야 돼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얘네들이 또 이런 거를 개념으로
배당을 10년이 아니라 5년 이상만 늘려더라도 한번 받아줄게 하는 게 있어요. 받아줄게. 5년만 넘겨줘.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그 VIG랑 이거랑 차이는 애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보시면 돼요. 애플은 1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래갖고 애플이 그 VIG에는 없어요. 네네. 여기 D-Grow는 디비던드 그로스야. 이름 자체가 쉽잖아요. D-Growth. D-Grow. 네. 그래서 이거는 딱 여기에 5년 이상 올라간 거. 네. 5년 이상 올라간 거. 그래서 가격도 한 $50 수준? 그렇네요. 애플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이 웬만한 기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이요. 네. 아마존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좋은 기업인데 배당을 안 주는 기업 빼놓고 여기 웬만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따로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면 SP LG 사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네, 네, 네. 그 만약에 그걸 사고 싶다 그러면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메가캡 브로스, MGK가 또 있죠. 네네 MGK. 네, 그래서 그렇죠. MGK는 가격이 약간 또 $100 넘으니까 맞아요, 뺐고요. 맞아요. 하여튼 $100 이하에서 이하에. 애플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가워즈. 세 번째는 은행줄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 은행이라고 이제 번역은 굳이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이게, 은행. 예, 제일 오래된 어떤 상업은행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여기 이제 거의 지금 일대 주주로 올라왔던 분이 바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스웨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네. 은행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재미나는 건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네.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그쵸, 없는 그쵸. 그림인데 금액이 또 착해요. 얼마가요? 한 $40? 41달러. 네, $40 수준이니까 그러네요. 돈이 비싸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다면 또 안 사고 비싸다면 안 사고 뭘 사겠어요. 미국에 워낙 큰 은행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JP Morgan, 네네네. Morgan Stanley, 네, 네, 네. 그 Bank of America 이렇게 다 있는데 네. 그 중에 꼭 하나를 꼽자면 네. 얘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JP 모건, IB입니다. IB. 네. IB랑 이제 CB. 예, 그 체이스 맨하탄 합쳐서 했는데 큰 투자은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얘네들이 이제 소매금융이라고 하면 될까요? 일반 고객들이 가서 하는데 그래서 JP 모건에 내가 돈이 한 $10억 있고 뭐 몇 천만 불 있으면 가서 뭐 거래 좀 하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보통 분들은 별로 갈 일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보통 이렇게 시내에 있는 그런 네네. 은행의 지점이 있는 것들이 그쵸.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뱅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상업은행이 되겠죠. 체이스 맨하탄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비슷한은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는 어떤 은행을 좀 주로 썼었어요? 저희는 시티뱅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게 아. 대표적인 상업은행이죠. 그랬구나. 그게 이제 상업은행이죠. 네네. 상업은행. 오. 그래서 JP 모건에 이렇게 계좌 있긴 있지만 네네. JP 모건에서 주거래를 하는 분들은 약간 레벨로 레벨을 가지고. 월가워즈. 그 다음 기업은 엑선모빌인데요. 엑선모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관심이 없고 해외에서도 별로 미국의 기관 투자가사에서도 관심이 많이 죽었죠. 왜냐하면 전기차 세상이 되는데 누가 이런 그러니까요. 화석 원료 누가 쓰냐 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심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밍하고 있는 네네. 거죠. 특히 경기가 어떻게 됐건 돌아가면 네. 아직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전기 갖고 비행기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없잖아요. 자동차도 지금 아직은 이제 막 시작이지만 아직까지는 휘발유 다 그럼요. 쓰는 게 아니고 네. 절대 다 쓰고 배만 하더라도 수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수에즈운하 통과하는데 거기 전기로 다니는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직은 필요한 거예요. 어찌됐건. 네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는데 특히 엑슨모빌은 37년 연속으로 배당을 올려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배당 귀족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노블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 이렇게 젊어서 머리가 명석해요 지금. 복습도 하는 눈치야 내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주가도 자체가 한 $60 수준. 오. 네, 엑소모빌. 괜찮네요. 네, 한때는 세계 1위. 1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1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이요. 월가워즈. 코카콜라. 코카.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주가는 불과 $55인데요. 네. 이거는 59년 연속 배당을 올려주는. 진짜요? 와. 제가 뭐 이런 데 나서 아마 거짓말까지는 안 하겠죠. 그 여기사님 맥도날드가 아마 60몇 년이었었죠. 맥도날드가 아마 60몇 년. 그리고 디테일한 거 물어보면 약간 또 제가 죄송해요. 하는데 60년 넘는 기업들은 몇 개 있었고. 몇 개 있고 그래서 50년 넘는 거를 또 배당 킹이라고 하거든요. 배당 킹 주식이 한또한 10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코카콜라도. 또 59년 연속 배당 인상하는 거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어디 가든 여행을 하건 네네. 놀러 나가건 바깥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다들 맥주도 네, 많이 맞아요. 마시지만 네. 콜라 마시고 뭐 스프라이트 마시고 네네. 이런 거 하시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역시 되는 거다. 주가 자체는 이게 얼마예요? 주가 자체는 55달러니까. 뭐 60달러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충분하겠고요. 월가워즈. 오늘 말하는 것 중에서 제일 저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없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지나가다가 그냥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마시고 디저트 하면 이 금액 딱 나오거든요. 네네. 조금 네. 좋은 데 가서 먹고 하면 이거 바로 사셔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텔러스죠. 텔러스. 예. 텔러스. 근데 텔러스 하면 미국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모릅니다, 이 기업을. 아 그래요? 미국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모르는. 통신사인데 네. 통신사가 미국 통신사가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통신사예요. 캐나다고 이게 워낙 출발 자체는 에드먼튼이라는 지역에서 이걸 베이스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합병과 거치면서 지금 딱 그 홈타운이 밴쿠버예요. 밴쿠버에 있는 그래서 BC주 이런 데 보면 1, 2를 다투고 있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도 한 1, 2, 3위 뭐 맨날 각축전을 하고 있는데 여튼 네. 주가는 달랑 20달러 초반, 22달러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많은 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처음에 하시던 분들 세대에서는 배당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네. 네. 맞아요. 배당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심볼도 쉬워요. T입니다. T. 네. T 한자로 써갖고 AT&T. AT&T. 예. 맞아요. AT&T를 얘기를 네.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줘요. 네. 배당률이 순위 한 7% 정도 수준 나올 텐데 주가를 한번 보시면 주가는 꾸준하게 안 오르거나 꾸준하게 내리거나 이제 올라가더라도 재미없고 그래서 재미는 없어요. 네네. 다만 그래도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일정 수는 오늘 지금 주식을 샀는데 업앤다운 있더라도 오늘 가격 대비 배당을 준다. 네. 그 정도 나온다면 맞아요. 할만합니다.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은 괜찮고 그렇지만 젊으신 분한테는 7%건 뭘로 크게 마음에 안 와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주식입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캐나다 회사인데 네. 일단 캐나다 기업 회사랑 미국의 사회 문화가 경제 문화가 약간 다른 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우버 리프트가 나면서 택시 요금이 다 떨어지고 네네네. 통신 요금도 제가 아는 한은 웬만한 이제 동남아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선진국 중에서 제일 쌀 겁니다. 그래서 뭐 40달러, 50달러, 60달러에 무제한 막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저렴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비판한 우리가 통신요금 비싸다는 걸 항상 미국이랑 비교하는데 그걸 할 수 없어요. 네. 미국은 워낙 그런 나라고 그래서 AT&T에서 갔다 버라이즌 갔다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최근에 AT&T가 올라간 거가 제가 알기엔 버라이즌이 점유율 뺏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AT&T가 좀 올라가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 그게 있는데요. 와, 되게 신기하다. 은행도 보면 리만 사태 때 수도 없이 무너졌잖아요. 네네. 근데 캐나다의 어떤 문화를 아시려면 이해하시면 리만 사태 때 캐나다의 은행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만큼 무리한 어떤 영업, 경쟁. 무리한 경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의 은행 대비 캐나다는 훨씬 안정돼 있고요. 다만 성장성은 뒤처지죠. 인구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적으니까 3천만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적기 때문에 어떤 규모 작고 경쟁이 적어요. 또 하나가 통신 요금이 미국에서 쓰는 분이 캐나다 가면 깜짝 놀랍니다. 비싸요? 가격이 한 2배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무제한 요금이 미국에서 지금은 한 50불 안팎일 텐데 네네. 언저리일 텐데 네네. 캐나다는 한 100달러 쉽게 나갈 겁니다. 물론 캐나다 달러가 다르지만 네네네. 엄청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리고 경쟁이 물론 자기네끼리 열심히 하지만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리해서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보면 약간 짜증나죠. 네네. 그렇지만 미국이랑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꾸준하게 캐나다 통신사나 은행은 꾸준히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섹시하게 주가 팍팍 올라가지 못하는데 네네. 이게 흥미로운 거가 섹시하게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섹시 올라가는 건 뭐 테슬라 같은 거. 테슬라 이런 거. 오케이. 섹시는 테슬라. 예상 배당 수익률이 AT&T 같은 건 7, 8%면 나오거든요. 네네. 7% 나올 텐데 이거는 고작 4.45%밖에 안 나와요. 오작. 고작 4.45%밖에 네네. 안 나오거든요. 딱 보시면 이게 주가가 22달러.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렇네요. 꾸준하게 사상 최고가였고요. 네, 이게 진짜. 재미나는 거가 이게 작년에 네. 이게 30몇 달러, 40몇 달러였는데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또 20달러 수준 훅 떨어졌어요. 혹시 왜 그랬어요? 분할했나요? 예, 또 그런 거. 아.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선 40달러, 50달러도 비싸다고 해준 거죠. 고객 친화적을 위해서 야 비싸다는 사람이 있을 네, 거 아니야. 네, 네. 저는 한 주에 20달러밖에 네. 못 쓰겠다는 네, 네. 사람을 위해서 투 해줬어요. 이게 완벽한 주주 친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22달러. 월가워즈. 마지막은 제가 어디 가나 기분이 좋으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혹시 질문이 나오거나 네네.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미국 주식 좋은데
주식은 너무 위험해서 예전부터 채권도 좀 사야 된다고 얘기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시장 이렇게 떨어지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채권도 네.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또 미국 뭐 계속 좋다 그러면 또 중국도 좋다던데요? 네네. 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있고 아니면 또 요즘 보면 요즘 아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캐링 이런 거 있어요. 캐링이나 LVMH 같이 네네. 그 명품 라인들을 기업들이 엄청 네. 유럽에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럽 주식도 좀 사고 싶은데.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아마 지금 주가 시가총액 가장 큰 거가 LVMH 겁니다. 루비통이 하면 제일 비쌀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샤넬 이런 것들 다 그런 쪽 회사들 다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한국 주식도 좋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가. 그렇죠. 한도 끝도 없는 게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 있어요? 이거 하시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잊지 않아요. 이 심볼을. 네. 특히 여성분들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약간 걸그룹 좋아하시는 분들은 AOA 들어보셨죠? 아시죠? AOA 알죠. 저는 잘 몰라요. 전 진짜 몰랐어요. 저는 걸그룹 제가 잘 제일 몰라요. 잘 알죠. AOA 아세요? 알죠. 저 AOA 좋아하죠. 진짜요? 네. AOA의 대표 명곡이 뭐가 있을까요? 너에게 사뿐사뿐가. 와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인증하네 인증. 월가워즈. 슈카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 녹화를 하는데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걸 하시냐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알았죠. 주가부터 말씀드리면 $60 수준인데 이게 ETF인데요. 네. ETF인데 쉽게 해서 우리 혹시 아시잖아요. 그 경제 방송 하셨으니까 네. 펀드 오브 펀드라고 많이 네. 우리나라도 인기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여러 펀드를 모아서 네. 펀드를 이렇게 해줘 맞아요. 갖고 운영하는 건데 굳이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ETF 오브 ETF예요. 네. 그러니까 ETF들로 ETF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간접 펀드 뭐 이 정도. 네, 그렇죠. 뭐 재간접 ETF라고 ETF.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주식을 80% 넣어주고 채권을 20% 넣어줍니다. 근데 주식 80% 채권 20%를 특정 주식, 내가 애플을 사는 게 아니고 네네. 특정 미국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 ETF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한 ETF가 8이 들어가고 채권에 관련 ETF가 또 2가 들어가고요. 네. 또 주식에 관련 ETF도 S&P 500이 다 들어가고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선진국 미국을 제외한 미국 할 때 보면 미국이라든가 그 캐나다를 흔히 제외하거든요. 네네.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도 들어가고 한국, 중국 등이 들어가는 이머징 마켓까지 들어가는 ETF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채권은 이제 이머징 마켓은 안 들어가고 미국이랑 다른 선진국의 채권이 들어가면서 ETF 자체가 7개, 8개가 들어갑니다. 그걸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제가 봤을 때 주식과 채권을 관련해서 완벽하게 포트폴리오가 끝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만 한 게 없어요. AOA. 예. 근데 다만 유지보수 수수료는 딴 거보다 약간 비싸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안에 ETF들로 들어가니까 왜냐 그 ETF도 유지보수 수수료를 받는데 예. 거기서 본인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주 비싼 거 아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네. 이런 것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서비스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와.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서비스라고 하니까요. 서비스는 무조건 좋아요. 서비스는 진짜 미국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이거 진리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네. AOA는 8대 2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영스타님, 저는 주식이 그래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다. 네네. 주식 60%짜리 없느냐. 네네.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은 진짜 싫어. 네. 주식보다는 채권이 많은 걸 좋다. 네. 그런 걸 위해서 다 제가 다 서비스를 알려드리죠. 뭐야? AOR입니다. AOR. AOR. 주식은 60대, 채권이 40입니다. 오. 그러니까 주식이 6, 채권은 40. AOM은 40대 60 반대로요. 근데 진짜 나는 보수적이다 그러면 네. 3대 7로 AOR.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수로 보는 사람은 네네. AOK, 좀 적극적으로 보는 분들은 AOA. 전 세계 다 갖고 있고 다만 전 세계에 항상 60% 정도는 미국이고 네, 그럼요. 나머지 이머징이 30이고 이머징이 10이거든요. 그 정도 안분해서 들어갔겠죠. 네. 월가워즈. 저희 오늘 7개의 정말 $100도 안 되는 네. $100도 안 되는 돈으로 적금식으로 들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과 그리고 ETF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린스타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것만한 건 없어라고 말씀하는 게 2개 있어요. 네. SPLG랑 AOA. 네. 이것만한 건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픽해 주신다면? 주식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없는 분이라면 저는 SPLG 사라 그러죠. 특히 자제분들 위해서 애기들 위해서 사줄 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매달 아니면 매주. 특히 해외에 계시면 보통 주급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받잖아요. 네. 그냥 그거 사라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길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어떤 책에서 이걸 봤었어요. 만약에 네.
워렌 버핏이 네. 나한테 갑자기 딱 찾아와서 네. 당신 돈 줘라. 네. 내가 자금 굴려줄게. 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네, 네.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정말 이런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 내 돈을 굴려주는 게 지수예요. 그럼 지수 해야지. 사람들은 이제 지수를 한다고 하면 난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해요라고 하지만 그 지수 이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도 보면은 본인들의 이제 그 연간 평가를 지수 대비 3%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네. 대박인 거래요. 네. 3%가 우리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정도로 지수 이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뭐 나는 좀 달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수는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들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도 보너스인데 네. 오늘 또 이스타가 너무 또 점잖은 얘기하고 멋있는말을 정리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잘했어요. 네. 그 한국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은 지수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박스피란 얘기 많이 들었고 네네. 박스피의 가장 기본은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크게 다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삼성전자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보면 박스피란 얘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미국은 지수 자체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상품 하나 딱 고르라면 스파입니다. 스파이. S&P 500이 그만큼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이긴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국 주식 오래 하셨던 분 이해를 못하지만 미국의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진짜 그 지수가 이게 어렵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매번 이제 반농담삼으로 돌아가시면 자제분들 뭐 하라 그러냐면 그냥 S&P 500을 사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도 그 얘기를 또 한 거거든요. 네. 지수를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수의 위대함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제분들도 그렇고 특히 학생분들 전 주식을 하라 그러거든요. 네네. 해주라 그러는데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가 좀 흔들거리면 애플이 내가 얼마 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샀는데 테슬라 얼마 샀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유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나한테 주식의 길을 이끌어준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왜 그날 걔를 만나갖고 이런 얘기를 에브리바디 다 하고 왜 월가옷을 그날 봐갖고 아침 저는 오랫동안 좀 시쳇말하면 이 바닥이 오래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특히 SPLG 이런 거 보시는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꿀팁이 아니라 인생의 개념은 이거예요. 올 한 해의 목표를 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제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52주잖아요. 네네. 한 달에 1년에 52주?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1년이면 12달이잖아요. 네. 내가 지금 자제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목표를 한 달에 한 주씩 아니면 12주를 사주겠다. 네네. 아니면 52주를 여유가 있어서 52주를 사주겠다. 네네. 그렇게 모아가면서 주수를 모아가는 거를 자꾸 보셔야죠. 주가 올라가면 매일 올라간다 떨어진 걸 본다고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 진짜. 맞아요. 예, 그래서 주수를 늘려가시는 거가 핵심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제가 살살 긁나 봐요. 제가 잘 몰랐는데 영스타님 살살 긁나 봐요. 어쨌든 오늘도 영스타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ETF와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의 무작정 따라하기 고맙습니다.